싫다 싫다 하는데 나도 지친다. 편하니까 배가 불러서 불만만 늘어나네. 토시아나 똑같진 않지만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저로서는 더없이 억울하고 기가 막힐 뿐이거든요. 제가 유책 배우자라고 위자료 내고 재산 포기하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보니 이쯤 되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 외치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들어주시겠어요? 객관적 상황부터 말해볼게요. 결혼 당시 집은 여자 명의의 청약이고 집에 들어간 돈은 남 6, 여 4의 비율입니다. 가전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여자가 다 했고요. 결혼 전에는 합가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였어요. 저희는 합가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뿐더러 남편은 시어머니와 사이가 대면대면합니다. 서로 살갑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 성격적으로 무뚝뚝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 시어머니가 규칙 부분에서 억압을 많이 해서 사이가 좋지 못하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9개월 만에 어떤 사건 때문에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여자가 반대하지 못할 만큼 매우 중대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힘에 부치는 상황이 오더군요. 그리고 저는 합가 5개월 정도 지난 시점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분가 및 이혼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고 맞벌이도 하고 있고요. 남편 소득이 월 60만원 더 많은 상태이고요. 참고로 시어머니 생활비 안 드리고 남편 카드를 씁니다. 그리고 남편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에게 이러더군요. 엄마가 아침 저녁 밥을 차려주고 반찬도 다 해주잖아. 김치, 겉절이 등 웬만한 식당보다 나은데 고맙게 먹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청소 빨래 다 해주시고 심지어 속옷 양말까지 각을 잡아서 접어서 넣어놔 주는데 이 정도면 편한 거 아니야? 너 야근하고 회식하고 밤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래봤자 최대 11시입니다. 쉬는 날에 어디 가거나 너한테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잖아. 기껏해야 같이 장 보러 가기인데 엄마가 있으면 집에 먼지 하나 없이 쾌적한 상태를 늘 유지해 주시는데 그전에는 집안일이 쌓여 있어서 퇴근하면 보는 것조차 스트레스였어. 또 엄마가 까탈스럽지 않은 사람이라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도 잘 맞춰주시고 무슨 문제인데 엄마가 내 카드를 쓰긴 하지만 90%는 생활비이며 엄마를 위한 지출이 없는데 그리고 엄마 있으면 아이를 낳으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야. 다들 맞벌이 부부 애 맡길 곳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 네가 현실을 모르는구나. 말한 거 기억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개소리도 많았는데 남편이 생각하기에 유리한 것만 적었습니다. 제 입장은 적지 않을게요. 제가 쓰는 글이라 편파적이게 될 것 같아서입니다. 딱 한 가지만 적자면 주 위에 오시는 청소 이모님, 시어머님 오신 이후로 3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배부른 건가요? 판단해주세요. 후기.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소송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이진 않고 사자가 직업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건너 관련된 사무일입니다. 정확하게는 소송보다는 등기, 공증 쪽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고 체력, 정신적으로 소모가 큰지 알기에 소송보단 합의로 하고 싶고 댓글을 보여주면서 분위기 파악 좀 하고 정신 차리고 깔끔하게 끝내자 싶어 글을 썼습니다. 지금도 이혼 전문 변호사 충분히 지인으로 열어두고 있어서 상담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생각보다 말 많은 직종이라 소문 다 날 것 같아서 그냥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하고 싶습니다. 경험상 4년까지 질질 끌어온 걸 본 적이 있어서 소송은 제가 못 버틸 것 같아요. 제 의견을 적지 않은 건 의견을 배제하고도 미친 상황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합가 이유는 적었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제가 너무 상세하게 적고 언급하면 도리에 어긋날 것 같아 글을 올렸다가 수정하여 지웁니다. 제 귀책 사유는 1%도 없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점은 어떤 이유인지 식기세척기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무조건 손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기계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며 깨끗하지도 않는데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용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규칙이 많이 생겼고요. 예를 들어 전 속옷과 수건, 흰옷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같은 세탁 바구니에 모았으나 지금은 7가지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외 집에 들어와서 외출복으로 소파 앉기 금지, 식사 때 TV 시청 금지, 화장실 사용 시 바로바로 머리카락 및 물기 제거하기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며 이유를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지만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편하게 배달 음식을 먹고 싶은데 몸에 안 좋은 걸 왜 먹냐 간섭을 하시고 결국에는 눈치 보여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으면 저는 또 설거지라도 해야 하니까 피곤한 상황이 됩니다. 또 집에 있는 반찬 먹자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입맛에 안 맞거나 다른 거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집안일 요리해 주시는 거 감사하긴 하지만 힘들다 매일 말씀하시니 눈치가 보입니다. 3번 중 1번은 요리 후 뒷정리를 퇴근하고 해야 합니다. 어떤 날은 회사에서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오면 씻지도 않고 자고 싶을 정도로 힘든 날이 있는데 집에 와서 어머님 눈치 보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식기세척기를 두고 전부 뜨거운 물로 애벌 설거지, 본 설거지, 헹굼 후세미질까지. 그리고 쉬는 날이 없습니다. 외출하시지 않고 체감상 22시간을 집에 계시니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셔서 분갈이하고 베란다 청소하고 있으면 잠이 깹니다. 그냥 무시하고 쉬는 날 10시쯤 느지막히 나오면 밥을 2번 차리겠니 하면서 짜증을 내시고 오늘 이러이러한 집안일을 하느라 허리가 아프다니 하소연을 하십니다. 저는 주말에 쉬고 싶은데 물건을 다 꺼내서 정리하시면서 잔소리 하시면 편히 쉬고 있다가도 거들어야 하고 주말에 집에서 쉬는 게 아닙니다. 20가지는 더 적을 수 있으나 며느리 입장이시라면 이 정도만 적어도 제 입장을 아실 테죠. 준비 잘해서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습니다. 합가 요구도 유책에 해당되니 합의 이혼으로 최대한 해보고 안되면 소송까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댓글 읽고 나니 정신이 더 차려지고 미련도 남지 않네요. 시간 내주셔서 의견 적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댓글: 합가 요구는 유책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도우미 아줌마가 시모 오시고 3번으로 바뀌셨다는 건 시모가 도우미 내쫓고 청소라는 명분이라도 잡으려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남편도 도우미 부르지 말자고 할 겁니다. 엄마가 더 잘한다면서요? 그러다 좀 더 있으면 순이가 무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할 거고요. 남편과의 오붓한 시간은 더 이상 기대하지도 말고요. 외식이나 여행엔 시모도 반드시 깰 거고요. 잠잘 때만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모가 방문 열고 주무실 겁니다. 설마 싶겠지만 제발 거기까진 가지 말고요. 아들 부부 이혼하면 아들 수발 들기 싫어서 시모가 따로 산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가스라이팅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걸 모르네. 2번째 사연. 올케어 오빠가 너무 비양심적입니다. 저는 올해 17개월 남아를 키우고 있는 일하는 엄마입니다. 제 위로 연년생 오빠 1명이 있고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희 남매를 키워주셨어요. 오빠는 어릴 적부터 사고만 치고 다니면서 엄마 속을 많이 썩인 그런 못난 오빠였고요. 엄마는 친할머니도 아닌 의붓할머니를 30년 넘게 모시고 사셨습니다. 근데 배다른 동생 작은 아버지께서 할머니 아버지 유산 문제로 엄마를 쫓아내시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하긴 좀 그렇고요. 아무튼 오빠는 결혼해서 애들 둘 있고 대기업 생산직에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엄마가 여기저기 알아봐서 힘들게 넣어주신 곳입니다. 알아봐 주신 곳마다 다 괜찮은 곳이었는데 그때마다 다 제 발로 뛰쳐나오기 일쑤였고 그나마 지금은 본인도 취업이 힘든 걸 알았는지 지금 직장은 잘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오빠 결혼할 때 돈이 한 푼이 없어서 집 사주시고 차 사주시고 거기다 올케 언니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얼마 모으지 못한 돈이라도 둘이 살면서 쓰라면서 혼수도 채워주셨어요. 아무튼 지금 당장 엄마가 가실 곳이 없어졌어요. 처음에 저 사실을 알고 난 상관없다면서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저 결혼할 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거 없다면서 미안해서 안 된다고 무조건 아들 집으로 간다고 죽어도 마다하시네요. 엊그제 엄마 생신이셔서 오빠네회랑 저희랑 엄마 모시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엄마가 대뜸 오빠네 집에 당분간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한 달이 되던 2달이 되던 아파트 구해주는 대로 나갈 테니 신세 좀 지자고 하셨어요. 근데 올케 언니 표정이 완전 안 좋더라고요. 거기서는 뭐라 말은 못하고 오빠랑 쭈뼛쭈뼛 대더니 어제 오빠한테 저보고 모시면 안 되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언니가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다 집도 좁고 32평 정도 불편해서 싫다고 했다고. 저희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차마 올케 언니가 싫어한다는 말은 못하겠고 그냥 우리 집에 가 있자고 말씀은 드렸는데 너무 완강하시네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고맙게도 사정이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니냐며 무조건 찬성이래요. 근데 엄마가 뜻을 굽히시지 않네요. 오빠네 집 기어이 들어가 사셔도 서로 불편하고 눈치 보며 가시방석 같은 나날이 될 게 뻔한데 너무 걱정도 앞서고 속상해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잠깐 이러는 것도 대놓고 싫은 티 내는데 나이 들면 엄마가 얼마나 서러울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추가.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까봐 더 적어봅니다. 오빠랑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녁 만나는 걸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안 봐도 되겠다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올케 언니가 엄마한테 전화로 몸 모시겠다 해버렸다네요. 그 어려운 이야기를 엄마한테 대놓고 했나봐요. 엄마가 상처를 받으셨겠죠. 엄마 성격 잠깐 이야기하자면 절대 자식들한테 기대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빠한테 항상 과일 정도로 베푼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네요.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시며 저희를 키워주셨고 조금씩 모아서 오빠 장가를 보내셨고요. 지인 추천으로 땅을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땅값이 많이 올라 돈을 좀 갖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이 돈이 지금 묶여있어서 한두 달만 기한을 달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빠네 집에 찾아간 적, 초대받은 적, 여태 집들이 때 딱 한 번 간 적이 다이고요. 집들이도 저희가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연락도 먼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래 모질지 못해서 항상 조용히 있었는데 아까 오빠랑 통화하면서 댓글들을 참고해서 몇 마디 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양심 있긴 하니? 네가 지금 사는 집, 끌고 다니는 차, 하다못해 냉장고, TV, 세탁기 등등 다 엄마가 힘들게 모으신 돈으로 자식이란 이유로 해준 거 아니야? 덕분에 잘 살고 있지 않아? 때 되면 조카들 용돈도 두둑히 주고 때 되면 조카들 용돈도 두둑히 주고 올케 언니 생일이라고 그렇게 챙기고 하셨는데 어찌 그리 다 받아놓고 남보다 못하냐? 길게 같이 지내자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못 넘어갈 정도로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니? 그럴 거면 다 뱉어내라. 정말 엄마한테 죄송하지도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싸붙였더니 하는 말이 더 웃겨요. 네가 내 입장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올케 입장은 또 다른 거지. 그냥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나도 힘들다. 하고 끊어버리고서는 전화 카톡 다 씹네요. 올케 언니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너무 화나는데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엄마랑도 좀 전에 통화했는데 이 꼴을 보려고 오빠한테 그렇게 다 퍼줬느냐고 원망 섞인 투로 막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 아무렇지 않다고 다 본인이 자식을 잘못 키워 그런다고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며 일하고 있으니 나중에 통화하자며 끊으셨습니다. 결론은 엄마는 괜찮아 하시지만 아마 많이 서운하시고 서러우실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절대 안 오신다고 하셔서 급하게 원룸 구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이 편치 않네요. 밥맛도 없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답답한 추가 글을 쓰고 있네요. 미친 오빠놈, 올케 언니 조카들 다 안 보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후기를 적게 될 만큼의 사건이 더 생길 줄은 몰랐는데 지난주에 올케 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울면서 작년 조카들 생일 때까지 엄마가 늘 두둑하게 용돈 주고 하셨는데 올해는 아무 연락도 없으니 요새 너무 관심 없으신 거 아니냐며 둘째 조카 유치원 들어갔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주셔서 많이 서운했다고요. 엄마가 저한테는 괜찮다고는 했지만 아마 알게 모르게 지원을 다 끊으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도 사람인데 많이 서운했겠죠. 그래서 올케 언니한테 지난번 일 잊으셨어요? 잠깐 엄마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듣지도 않더니 양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그럼 어머님이 치사하게 그때 그 일 가지고 아직도 그러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더 말하면 나쁜 말 나올 것 같아서 더 할 말 있으면 오빠랑 통화하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이 인간들은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봐요. 그리고 오빠한테 엄마랑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카톡을 보내고 차단을 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인간 말종이라는 생각에 기가 차지만 한편으론 엄마가 좀 냉정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오빠랑 영 끊기나 봐요. 끝까지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댓글 우선 오빠한테 결혼할 때 준 돈 어머니가 내놓으라고 어깃장부터 놔야겠습니다. 안 주면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소송 건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날짜 기한 정해서 언제까지 있을 거라 약속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싶어요. 어머님도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분위기 보니 어머님 은혜를 알아서 스스로 효도하는 아들은 아닌 것 같네요. 댓글이 지원받을 때는 몰랐나봐요. 그게 얼마나 꿀같은 것인지. 본인들이 어머니께 대놓고 싫은 티를 냈으니 효도 안 할 거면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그 옳게 되게 뻔뻔하고 멍청하네요. 순이도 엄마 단속 잘하세요. 괜히 마음이 약해지셔서 다시 며느리한테 돈 쓰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